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고2 학력평가 문학 마지막 지문인 향문과 두꺼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향문입니다. 성터 거닐다 주워온 깨진 질그릇 하나. 여러분, 질그릇의 역할을 잘 확인해 두세요. 이 질그릇은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닦고 고이 닦아. 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 이 질그릇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닦아서 열 오른 두 볼에 데워 보았다고 합니다. 자, 사용된 심상은 촉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물을 녹는 옛 향기라. 자, 질그릇은 옛날의 물건입니다. 그쵸? 이것을 내 피부에 대어본 옛 향기가 느껴졌대요. 질 항아리에 곱게 그린 구름 무늬가 금시라도 하늘로 피어날 듯 아른하다 라고 하면서 질그릇에서 뭔가 옛 추억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나를 펴는 향그러운 마음에, 자, 후각적 심상이죠. 향기랑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먼 근옛날 할아버지의 흰 수염이 아주까리 등불에 비채어 자애롭대요. 자, 그런데 너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무늬, 이런 하얀 구름무늬가 바로 이 할아버지 흰 수염이에요. 이 구름무늬를 통해서 옛날 할아버지 흰 수염이라는 이런 귀여운 소재를 연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먼 이런 표현을 보니까 옛날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꽃밭에 놓고 이슬 받아 책상에 올리면 그 밤 내 벽의 머리에 옛날을 보리니 옛날을 봐도 내사 울지 않으련다 라고 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아름답게 여기지만 울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 슬픈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죠. 혹은 개인의 추억적인 면에서도 이 화자는 뭔가 슬픈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할아버지의 흰수염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 싹 다 포함하는 과거를 담담하게 마주하고 극복할 것이다, 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작품인 두꺼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2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지문 전체를 이미 확인하셨기에 이 두꺼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2마리의 두꺼비는 아버지의 양손을 의미하죠. 여러분, 두꺼비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꺼비는 등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 약간 제가 그림을 지금 마우스라서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오돌토돌 매끄럽지 않은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트고 부르트고 상한 손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두꺼비에 비유를 한 겁니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자,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사셨네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자, 손부터 씻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녀석은 두꺼비가 되겠죠.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대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을 뿜어대는 통에 내 양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자, 아버지의 손을 본 내가, 손을 자세히 관찰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돌려서 녀석이 독을 뿜어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충혈됐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두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동요죠.
자, 이런 동요를 인용함으로써 뭔가 발랄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순수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 이어서 제시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이렇게 분위기가 대비되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요. 비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죠.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자, 잔디만이라는 보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 즉슨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이런 상황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돌려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양손엔 우둘투둘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라고 다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야 양손이 두꺼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1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가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반복하나 했더니 옛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쵸? 나에서는 두꺼비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고요. 니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는 심상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도 향그러운 마음, 그 다음에 곱게 그린 구름 무늬 이런 것들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역시 뭔가 우둘투둘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귿, 대상에 대한 회상적 태도, 과거를 떠올리는 태도는 가와 나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는 리을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두꺼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서 두꺼비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소재이다. 하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두꺼비로 인식하며 겪었던 일화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 두꺼비가 싫었다 했지만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뭔가 삶의 고단함을 이해하게 되죠. 자, 아버지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맞죠? 나 너무 슬퍼,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최대한 덤덤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 가서야 두꺼비의 진짜 의미를 밝히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는 효과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고려했을 때, 두꺼비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두꺼비가 지닌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여, 자, 여러분, 두꺼비는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삶이자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 그럼으로써 이제 독자는 뭔가 연민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지, 두꺼비가 긍정적 의미를 지녔다라는 것은 이 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꺼비와 이제 향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